이미 점수는 볼 게 다 나온 거고 다 비슷비슷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축을 보고 여기서 우리 학교의 핏이 가장 맞거나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대학에 지원을 했거나 또는 이 대학 자체가 solely 옵션이라는 게 강하게 느껴지는 학생을 뽑는다는 것이죠. 네, 첫 번째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2015년부터 20년대까지 실제로 대학에 일롤 했던 프레시맨들의 숫자를 보면요. 실제 일롤먼트 했던 학생들 300만 명에서 270만 명까지 약 30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대학이 정말로 필요한 학생과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이런 학생이 있다면 후자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의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굳이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. 실제 대학이 여러 개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들의 일롤먼트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지원자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숫자의 학생들이 있을지라도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더 많은 학생들이 한정된 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높은 점수고 예전에 있던 학생들 합격한 거 보면 이 정도는 무조건 붙는 수준이었는데 왜 내가 디퍼가 걸렸는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표를 살펴보면 실제로 브라운이나 콜ум비아 이런 대학들을 포함해서 여기에 이제 지원했던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2017년의 경우 브라운의 경우 28,000명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35,000명 이상의 어플리켄트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. MIT 같은 경우도 18,000명 수준에서 21,000명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요약해 보면 미국의 대학도 양극화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이제 50위권 이내 상위권 대학들은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 이외의 대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이런 지원 방식들을 통해서라도 학생을 지원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지표를 살펴보면 어플리켄트들의 증감률들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acceptance rate을 작년 통계까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칼텍 같은 경우는 한 4%, 그리고 라이스 유니버시티 9%, 듀크 6%, 또는 스탠포드, 프린스턴 이런 데도 4%. 이래서 거의 100명이 지원을 하면 4명이 붙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디퍼가 걸렸을 때는 우리가 3단 논법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한번 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는요, 100명 중에 4%가 붙었을 때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요. 그러면 100명 중에 한 50명 정도는 최소한의 숫자들을 다 못 맞춰서 날아가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최소한의 GPA 3.9에서 4.0, 거기서 웨이티드까지 돼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. 그리고 AP도 당연히 6개에서 8개 과목 이상, 또는 토플 113 이상, SAT 같으면 1540, 요 정도 이상이 딱 된 순간부터는 다 고만고만해지거든요. 이제 한 50명 정도는 그 점수조차도 안 돼서 날아간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럼 나머지 5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제 그 50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는 이미 점수는 볼 게 다 나온 거고 다 비슷비슷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축을 보고 여기서 우리 학교의 핏이 가장 맞거나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대학에 지원을 했거나 또는 이 대학 자체가 solely 옵션이라는 게 강하게 느껴지는 학생을 뽑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는 내가 이 대학이라는 걸 수단으로 활용할 때 대체 어떤 목적들을 갖고 수단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는 건지,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 능력이 얼마나 추진력 있게 잘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,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대학을 선택한 이유 자체가 누가 봐도 정말 이거는 solely한 옵션이다, 유일한 옵션이라서 무조건 이 대학을 가고 싶다는 것들이 느껴지는 충분한 동기나 논리적인 이런 근거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학생들을 50명 중에서 4명으로 추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디퍼가 걸리는 거는 되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점수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세 가지의 측면에서 본인의 핏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확률 게임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early decision 하면서 무조건 이 대학 간다고 해서 우리 지원한 거니까
당연히 디퍼가 걸릴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디퍼가 걸렸을 때 한 4가지 정도의 접근 방식을 순차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좀 해결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일단 가장 원초적인 해결 방법은 레귤러에도 똑같이 그 대학에 디시전을 넣는 거죠. 그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요. 어느 디시전을 지원하는 시기와 그 이후에 레귤러 디시전까지 가는 시기에 시간차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. 그리고 그때는 12학년이 이미 시작이 돼서 본인의 활동이나 이런 이력들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. 그렇다면 그 사이에 점수가 더 나왔을 수도 있고 활동적인 측면에서 아직 얼리 디시전 이전에 기재를 못했던 그런 것들을 추가로 기재할 수도 있겠죠. 네, 그래서 아까의 그 3가지 축 중에서 본인의 동기 부분도 조금 더 가다듬고 이 목적에 맞춰서 왜 수단이 되어야 하는지, 또는 이 활동들에서 본인이 기재했던 것들 중에 빠졌던 부분들을 추가로 보완한다든지, 또는 대학을 조금 더 리서치를 해서 내가 이 대학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콘크리트한 논리들을 만들어서 레귤러 디시전에는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발전된 모습을 이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지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약간의 좀 수를 쓴다고 하면 본인이 어떤 개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준비가 아직 덜 돼서 얼리 디시전 같은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단기간에 그 레귤러 디시전 데드라인 이전에 빨리빨리 성과를 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성과가 얼리 디시전 전에는 없었지만 낮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걸 통해 대비를 좀 줘서 액셉턴스 레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노력들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접근 방식은 디퍼가 뜬 이후에 그 입학사정처에다가 본인이 그 사이에 있는 다양한 이제 스태티스틱이나 이런 활동 이력들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보내도 되는지, 또 보낼 수 있다면 한번 이렇게 양식을 해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나는 디퍼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난 계속해서 이 대학에 관심이 있고 나는 변화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걸 끊임없이 주장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불합격, 합격 이런 식의 느낌이 있고, 또는 대기 명단이 있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보통은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디퍼가 걸렸을 때도 학생을 그 의중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본인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대학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더 적극성을 띈다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레터를 써서 내가 이 대학이 왜 유일한 옵션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소명하는 레터를 발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들이 내가 그 당시에 제출했던 내용에서 못 봤을 법한 내용들을 추가로 기재를 해서 어필을 하는 것도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접근 방식은요. 일단은 그런 것들이 다 1번, 2번 접근 방식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자의적 판단만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저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세컨 오피니언들을 좀 충분히 취합을 해서 그런 강점들을 명확하게 리스팅업하는 이런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본인이 혼자서 판단했을 때는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해 동안 어드미션을 했던 저를 포함한 입학 사정관들이나 또는 다양한 선생님들 또는 컬리지 카운슬러가 학교에 계시잖아요. 그분들이 봤을 때는 또 상당히 미흡하거나 다른 관점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. 그럼 이런 다양한 관점들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세컨 오피니언들을 취합을 해서 가장 좋은 옵션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접근 방식은 12학년에 내가 2학기까지 뭘 할 것이고 어떤 활동들이 아직 완결이 안 됐더라도 추가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플랜까지를 로드맵으로 만들어 대학에다 보내서 어필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4가지 방법들 중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조치들을 취해서
네,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한다면 무조건 이 대학만 응답이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노력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준비들로 인해서 본인이 다른 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도 훨씬 더 강점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단기간이지만 디퍼가 나와서 낙담을 하지 말고 최대한 그 부분들에서 강점들을 부각시켜서 본인이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